자, 기업 탐방하러 가보겠습니다. 엠비엔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우리 매니저님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앞으로 이제 로봇 관련 산업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로봇도 1월 달까지 모멘텀 살아있잖아요. 네, CES. 맞습니다. 네. 예. 전반적으로 이제 내년도 매출이 기대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모비스입니다. 매출액이 한 66조 정도, 금년 대비 한 7.2%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장 부분 매출이 아주 눈에 띕니다. 금년 대비 한 17.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모듈과 핵심 부분 같은 경우는 금년 대비 매출이 한 8.8% 증가하면서 52조 한 6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품 AS 부분에 대한 매출인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글로벌 수요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다가 금리 인하 기조까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간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 예상치는 한 13조 한 5천억 정도, 금년 대비 1.4% 정도 성장한 거 저성장이죠, 완전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쪽 섹터가 중요한 거는 운영 수익이 매출 대비 운영 수익이 한 23% 이상이 나는 고수익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되는 섹터입니다. 거기다가 첫 번째 초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로봇 관련 산업인데요. 보통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도 8월 달에 2025 CID에서 현대모비스는 현대그룹 내에서 로봇 관련된 액추에이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됐고 기본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이 생산이 될 건데 뭐 지금 바로 생산되지는 않습니다만 화면에 지금 보시면은 성장 추이, 연평균 성장률과 로봇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그룹 차원에서도 그리고 이제 국내 로보틱스 관련돼서도 이제 사업 육성을 위해서 국내에서 피지컬 AI 관련된 센터나 또는 애플리케이션 센터나 로봇 관련된 파운데이 공장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세스 2016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현대차가 로봇 관련된 기술이나 또는 제품들 거기다가 로보틱스 사업 로드맵이 발표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또 현대모비스가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미국에 이미 그 현대차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 등 로봇 관련된 그룹들이 있죠. 이 그룹들이 본격적으로 로봇 생산을 내년부터 하는 게 아니고 2028년도부터 생산이 됩니다. 근데 내년하고 2027년까지 기본적으로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나 관련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검증이 필요하죠. 그거를 보통 이제 POC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로봇 관련된 거에 보통 바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이제 제조나 물류에도 액추에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2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검증을 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만 대 정도 2028년도부터 생산할 예정인데 매출이 한 3조 원입니다. 그중에 8천억 내지 8,400억 정도가 현대모비스의 물량이기 때문에 기존 관련된 부품, 자동차 부품 외에 로봇 관련된 쪽에서도 매출이 나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앞으로 로봇 관련 산업, 이제 현대 그룹 자체가 다 로봇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차가 로봇을 생산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로봇은 당연히 계열사 거를 쓰겠죠. 네, 맞습니다.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까지 볼 수 있는 현대모비스 다시 한번 저희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기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삼성전기입니다. 이번 실적 기대감 크죠. 그렇죠.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4분기 실적이 한 매출만 2조 8천억, 영업이익이 아주 대단합니다. 작년 대비 98% 껑충 성장하면서 한 2,28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동률이 91% 이상 넘어가고 있고 재고율이 30일, 한 달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4분기 때는 재고가 매출이 안 나오고 재고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보통 한 2달 이상 재고가 쌓이면서 이 재고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삼성전기의 골치 아픈 아킬레스 건이었는데 네. 금년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른 4분기를 넘어설 수 있고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서버하고 네트워크 관련해서 MLCC 매출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분기마다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 컨텀 점프를 하고 있죠. 네. 앞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더 기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부품 사업부 컴포넌트에서 내년 매출액이 예상액이 나왔는데 그거 대비 매출액이 2.3%,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5% 이상 더 추가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용 MLCC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적인 성장 단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고성장을 하고 있는 왼쪽 보이시죠? 고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서버나 MLCC가 나오는 게 초소형이면서 고용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단가도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기와 일본의 무라타가 전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경쟁사인 일본의 무라타가 인베스트데이 때 대당 MLCC가 들어가는 게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10,000대에서 15,000개가 들어갔었는데 이게 5,000개씩 상승하면서 15,000개에서 2,000개씩 이상 내년부터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상향을 조정하면서 매출 성장을 보니까 내년에 전망치가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매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ABF에 대한 기판 중심의 사업이 패키지 솔루션이 증가합니다. ABF가 뭐냐면 일본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지노모토라고 있는데 빌더 필름이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CPU나 GPU를 옛날에는 키보드 메인 부품에다가 바로 꽂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요. 이거를 ABF 필름으로 연결해가지고 연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ABF 필름 같은 경우에도 대면적화되면서 거기다 층수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입니다. 거기다가 여기 ABF를 만드는 소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T글라스가 있는데 T글라스가 굉장히 요즘 소재가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귀해요? 귀하기 때문에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싸지겠네요. 고가로 올라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북미에 엔비디아에 진입했는데 거기에 이제 퍼스트밴드로 등록이 돼 있고 네. 이제 M사라고 그래서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데요. 에이직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CPU 사양 스위치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 외에 대규모 이제 그러니까 IT 기업들에게 또 신규로 또 매출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금년도보다 내년이 더 예상이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기판이 물량도 늘어나지만 가격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P랑 Q가 같이 가면 더할 나위 없겠죠. 두 번째 기업 삼성전기였고요. 이제 리뷰 들어가 볼 텐데 매지온입니다. 네, 매지온 추천드리고 어제 또 급등이 나왔죠. 예.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회사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회사의 유대나필 기대감인데요. 손탄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나오는데 부작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이슈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이제 신약 관련된 그리고 미국의 FDA 관련 이슈로 어저께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기조가 있는 것 같아요. 1차 목표는 어제 도달을 했고 85,000원, 2차 목표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이슈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매지오는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어제 이런 화려한 급등세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가져갈 거고요. 매지온 목표가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관심주 나올 차례인데 네. 핫한 또 엔터사에서 엔터 들어오셨네요. 맞습니다. 엔터 중에 SM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직까지 뭐가 진실의 여부가 가려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1월 달에 K-팝 콘서트를 중국에서 추진하는 걸로 보도가 됐는데 네. 직접적인 입장은 없고 근데 엔터사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문의가 들어왔다. 네, 맞습니다. 네. 계속 이제 중국 관련된 진출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저연차 그룹들 예를 들어 에스파나 NCT 같은 그룹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연과 음반 매출이 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텐센트가 지분 투자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텐센트 지분 투자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에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중국 관련된 한한령이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풀릴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럴까요? 반사수를 봤는데 네.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지금 텐센트가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전체 매출의 20% 이상이 앞으로 중국에서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텐센트의 전략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와, 이 장난이 아닙니다. AI 챗봇인 위안바오하고 그다음에 텐센트 자체 모델의 훈위안이 있는데 이거를 중국에서 쓰고 있는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위챗하고 그리고 큐큐 브라우저가 있는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텐센트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그룹을 따로 만들었어요. 이게 CSIG 그룹인데 여기에 전체 이제 투자 금액의 10%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산업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13억 이상이 지금 위치해서 쓰고 있죠.
거기다가 AI에 접근하기 굉장히 좋게 지금 텐센트가 지원을 하면서 푼위안 모델 관련해 가지고 오픈 베이스로 오픈 소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여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알리바바하고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프라 구축 위주로 하고 있는데 텐센트 같은 경우는 서비스 통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중국의 경쟁사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K 콘텐츠 관련해 갖고 지원 사업 얘기도 있는데 뭐 문의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안일된 굴뚝이 연기가 날까? 분명히 1월 달부터는 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SM 가격 전략은 시초가의 공략을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2만 원, 손절 라인은 9만 9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소식에 지금 말라가는 시작의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을 네. 겁니다.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감 갖고 SM 오늘 시초가에 저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 중반이에요, 벌써. 네, 맞습니다. 네. 아, 시장의 맥점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죠. 네. 네이버 밴드에서 조선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방송 끝나고 8시부터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종목들 드립니다. 요즘 추천드리는 종목이 14일 만에 100% 넘는 수익을 드렸죠. 연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계속 급등 랠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오셔서 유튜브에서 조선일 검색하시고 더 많은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100% 가능합니까? 네,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응원하면서 조선일 매니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